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너무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차를 같이 한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간절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지금 혼자 제가 떠들어야 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푸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죄송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되려고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죄송한 거는 다른 유튜버들 보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찍는데, 제가 좀 죄송한 게, 제가 쌩얼이라 제가 예전에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나은 상태지만, 아토피를 앓고 그 이후로 화장을 하면 얼굴이 다 뒤집어져요. 얼굴이 완전히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몰골로 찍게 돼서 죄송합니다. 잠깐 차 한잔 할게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굉장히 좀 상태가 되게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중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갱년기를 앓았던 선배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증상이 정말, 갱년기 증상이 한꺼번에 막 여러 개가 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적었어요. 좀 적은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 겨울에 갑자기 제가 올해 7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생긴 나이법 말고 예전의 나이법으로 하면 제가 올해 48이 된 거예요. 네, 작년에 갑자기 얼굴에 막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온몸에 막 식은땀이 막 흘러요. 왜 그럴까? 뭐 몸살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정말 몸살기처럼 막 춥고 몸살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 제가 원래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불면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증상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혹시 갱년기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폐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갱년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갱년기 선배님들이 그런데, 그게 폐경이 있어야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갱년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폐경이 없어도 그 전에 호르몬이 분비가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빠지면서 갱년기가 먼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폐경과 함께 갱년기가 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갱년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폐경이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갱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2달 정도만 있고, 제가 그냥 푸념식으로 말하는 거라 아마 말주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갱년기 아줌마 그냥 푸념 떠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지만.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나이 분들이 40대에서 50대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댓글로 조언도 많이 달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커피를 타시고 저랑 같이 그냥 갱년기 초기가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선배분들께서 그냥 커피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저는 자스민 차를 마시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내가 갱년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그렇게 겪다가
갱년기가 이제 증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갱년기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3주 전부터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갱년기 선배님들이 그때 제가 갱년기 증상을 듣더니 갱년기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근데 그거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오래 오신 분들도 있지만 끝났다가 여러 번 반복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제 둘째 올케 언니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본인은 한 번에 안 오셨다고 여러 번 왔다 그러고, 또 다른 분들도 한 번에 오래 오신 분들도 있고 짧게 왔다가 또 여러 번 반복되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되게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주 전에 온 거는 이제 얼굴에 열 오는 것과 온몸에 식은땀 흐르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증상이 뭐가 생겼냐면 이게 무릎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손발이 저려요.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 하더니 거기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매일 잠을 못 자니까, 그렇다고 낮에 잠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멍해요.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사람이 정말 멍해요. 그리고 너무 몸이 여러 증상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무슨 중력을 하는 것처럼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조금 더 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거의 새벽에 3시, 4시 막 이렇게 자는 거는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낮잠을 어쩌다가 와요. 그래서 자면 1시간 정도 잤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꼬박 새는 날. 그래서 낮잠을 안 자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무기력증이 왔는데 정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 지인들은 아는데요. 제가 청소하기 싫다거나 씻는 거 싫어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가 오면 집안 청소하는 게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거나, 제가 요즘 좀 나이가 되니까 이게 또 왜 이렇게 트로트가 좋은지 트로트를 틀어놓고 막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려요. 근데 제가 그런 것조차 다, 그리고 제가 씻는 걸 싫어한다는 건 솔직히 제가 옛날에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빨 닦을 때 너무 닦기 싫은데 닦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막 귀찮아서 닦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제 기억에 3일에 한 번 감아본 거는 정말 이게 내 인생이 처음이지 않나? 그럴 정도인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았다. 그거 정말 대단한, 저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막 나요. 그리고 또 심한 게 뭐냐면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초기에는 제가 초기 치매인가? 그럴 정도로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찾아봤더니 이 증상이 다 갱년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계속 춥고 몸살기가 있고, 사실 지금도 보일러를 틀어놓고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추워요, 되게.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제가 왜 여기를 쳐다보냐면 여기 거울 있어요. 제 몰골이 너무 이상할까봐, 제가 지금 화장을 못하는 체질이라 너무 이상하게 나올까봐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하려고 목도리를 더 크게 두르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얇은 걸로 했더니 좀 춥네요. 그리고 몸살기가 계속 있고, 두통은 정말 두통이 매일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지러움증 있잖아요. 제가 원래 저혈압이거든요. 근데 이 저혈압 느낌하고 완전 다른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저한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수요일부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기도도 누워서 했다고 보면, 기도라고 보긴 뭐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눈물 흘리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놀라니까 갑자기 왜 그러지? 지금 타임이 아닌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올라 그러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또 남편 도와준다 그러니까 또 남편한테 미안해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살림을 정말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어저께는 너무 제가 막 씻기 싫어하니까 물을 받아줘서 그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갑자기 눈물이 나니까 조금 웃긴 얘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구독자분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싶네요. 물론 제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끔 구독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334명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 앞에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흐려졌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요. 제 남편 그 지인분인데요. 그 분 부인이 갱년기가 있대요. 근데 그 남편 지인분이 우리 남편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갱년기 부인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사춘기 딸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랑 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지인분이 그래서 누가 이겼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사춘기로는 갱년기를 못 이겨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뻥 터졌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지금 재밌네요. 남편 보내고 지금 오늘은 정말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뭔가 의욕을 내가 발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구독자분들 참 궁금했었는데 구독자분들하고 차 한잔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게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제가 사실 취미가 다육이를 키워요. 근데 제가 너무 다육이한테 미안한 게 저희 신랑은 사실 이렇게 양쪽에 어항이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어항에는 구피들이 있고요. 새우들이 있어요. 파란 새우, 노란 새우, 갈색 새우, 체리 새우 있고 여기도 구피거든요. 저희 남편 취미생활은 이렇게 구피와 새우들 키우는 거고 저는 다육이 키우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다육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정말 제가 다육이에 관심이 안 생겨요. 정말 다육이까지 관심이 안 생긴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올 겨울에 제가 다육이 관리를 안 해서 많이 얼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이 죽은 것 같아서 지금 이 베란다에 다육이가 사실 되게 많아요. 거의 죽어서 너무 미안해요 다육이들한테. 제가 아까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한다고 했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 훈련소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저한테 해준 말이 이제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엄마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제 친구의 친구 엄마가 엄마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제 그 친구는 벌써 군대 간 지가 6개월을 먼저 가 있었대요. 그래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 배가 이상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도 우리 아들처럼 외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친구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인 거죠. 배가 이상해서 엄마 이렇게 살이 쪘냐고 했더니 임신을 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들이 바라는 그 친구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여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고 저보고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제가 군대 갈 동안 노력 좀 해보세요. 그러시는 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갱년기라 네가 결혼해서 딸을 낳는 게 더 빠를 것이야. 그래서 한참 또 웃었던 적이 있어요. 아, 제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아까 눈물이 나는데 콧물도 같이 나오길래 정말 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죄송한데요. 저 사실 세수 안 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정성 없는 유튜버는 없겠죠.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한테 악플 다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꼽 인사로 해야 되겠구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요. 동생을 너무 갖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동네 그 아시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횡단보도에 써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지? 내가 인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지? 저분하고 내가 그렇게 큰 무슨 대화를 해서 내가 그분한테 뭔가 예의 없게 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실까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다른 자식들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쏘다니는 거예요. 저는 외아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들이 말하더니만 동생 5명이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너무 놀라서 우리 아들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동생 5명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뭐 쌍둥이 동생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저기 할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 아들 1명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손뼉을 탁 치면서 아이고 빨리 동생 낳아줘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이. 근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 자녀를 3명을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정상으로 나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 병원 가서 놀란 게 되게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 이렇게 줄이 쫙 있는데 의사 선생님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정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서로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임신이 안 됐다는 거 보고 이제 놀라시면서 사실 그 밖에 많이 줄 서신 분들 보셨죠?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70%가 둘째 불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둘째 불임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둘째 언니한테 되게 미안한 게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의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언제 구독자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남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 떨려서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저랑 같이 갱년기가 있으신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 한번 라이브를 저녁에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건망증이 심해서. 불임. 아무튼 제가 그래서 정말 두서없다. 죄송해요. 그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생겼어요. 솔직히 사실 제가 40대 초반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놨을 때 이제는 잠깐 제가 마음을 진정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는 포기하자. 그래서 정말 그때는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족발이 남편이 먹고 싶다 해서 족발을 딱 사왔는데 그 냄새가 평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왜 그래 설레게 꼭 임신한 사람처럼 그러는데 순간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여자들 매달 하는 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안 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또 실망할까봐 테스트기를 사와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말고 테스트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새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정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했는데 그게 2줄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새벽에 그때 4시 반 정도 5시에 된 건데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는 데 가고 야 2줄이야 이러고 막 제가 너무 흥분을 했거든요. 남편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게 진짠가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아침 이제 저희 아들은 그래도 이제 일어날 때 하려고 막 짐 정식으로 일어나자마자 아들한테 막 2줄 보여주니까 아들도 난리가 나고 막 우리 막 축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뭐 이렇게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엄마 저 뭐 할 일 있는데 엄마 죄송하지만 혼자 다녀오시면 안 돼요 뭐 이랬는데 그때 임신하고 또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막 이러고 버스를 타면 막 중환자처럼 저를 엄마 여기 앉아야 돼요 엄마 짐 주세요 막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저는 우리 동생 부심이 있으니까 동생 태어나면 나랑 막 커플티도 입을 거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때 나이가 많을 테니까 제가 우리 동생 등록금도 내주고 다 할게요. 막 애가 너무 들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프로필에 제 그 병원에 갔는데 8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그 애기 있는 거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초음파 사진 그거를 프로필에 올려놓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8주밖에 안 됐는데 엄마 제 친구들이 우리 동생 돌 때 다 온대요 막 그러고 완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 아들도 제가 입덧을 10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땐 저희가 생활이어서 그 입덧을 한 상태에서 9개월까지 일을 하고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아기가 너무 안 크다. 그래서 9개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때 저희가 같이 벌지 않으면 최악의 그 물질 상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사지를 하고 남편 맨날 저 안쓰러워서 울고 뭐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10달을 해서 우리 아들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물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우리 천국에 간 우리 둘째는 이름이 하일이거든요. 이름도 하일이라고 졌어요. 근데 10달 내내 그 뭐랄까 이러면 안 되는데 10달 내내 이렇게 아니 10달이 아니죠. 그 초기 동안 물을 먹는데 물 비린내가 그렇게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람을 쐬러 간다고 마트에서 그냥 마트를 가면서 기분 전환상 마트를 이렇게 뭐 진짜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더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기분도 너무 우울하고 거의 막 기분도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 기분 전환이라고 하자. 그리고 필요한 거 몇 개 사자. 그러고 그 몇 개를 사들고 오는데 거의 집에 다 왔을 쯤인데 갑자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이 아니라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가 천국 갔을 거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해서 남편한테까지 그 말은 못하고 근데 우리 애기가 여기서 심장이 안 뛸 거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역시 심장이 안 뛰어서 그때 그 남편하고 저하고 막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너무 당황해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주르르르 흐르고 저희 남편은 이제 울음을 참느라고 눈에 눈물은 가득 고여 있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들한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아들이 제 배를 부여잡고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첫 마디가 엄마 잘못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말에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갱년기 얘기하다가 애기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하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럼 그 애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둘. 내 자녀는 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보면 저도 아직 그 심장 뛰는 그 동영상을 못 지우겠어요. 물론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서 보지는 않는데 제 핸드폰에 아직 저장돼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기분이 괜찮아져서 몇 년 후에 제가 그때가 44이었던가 3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17살 때 제가 그때 둘째를 가졌었으니까 4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44이었네요. 그때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마음이 괜찮아져서 그 아들한테 엄마는 아직도 그 영상이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엄마 저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아직도 초음파 그 심장소리 아직도 갖고 있었더니 자기는 그거는 안 지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라서. 근데 저희 남편도 그 영상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근데 저희한테는 셋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그때는 성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셋 다 동시에 드는, 지금도 내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딸이다. 그럼 우리가 뭐 딸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애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부터 아들이든 딸이든 애기 이름을 하엘리로 지었어요. 뭐냐면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이 라엘이에요. 라엘이. 라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뭐 하나님께 속한 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네, 우리 하엘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뿐인의 하와 엘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우리 둘째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 갱년기를 겪으신 선배님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무기력증이 오는지, 그리고 너무 춥고 몸살기가 너무 막 계속 있고 손발 저림에 무릎 통증이 있고 불면증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분이 막 그 다운되는데 참 다들 힘들었겠다라는. 또 우리 언니가 예전에 갱년기라고 말했을 때 우리 언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또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거의 저희는 이제 메일로 서로 주고받아요. 그때 언니에게 더 많은 따뜻한 말의 위로를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또 우리 올케 언니 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갱년기를 겪으시는, 하긴 우리 큰언니도
갱년기가 지나갔을라나? 다들 뭐 갱년기 있으신 분들 참 정말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이겨봐요. 그리고 갱년기를 겪으신 선배님들 참 존경해요. 또 대부분 갱년기이신 분들이 또 사춘기 자녀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무튼 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는 분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오늘까지는 제가 똑같이 그렇게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 의욕적인 거를 하나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막 청소도 하고 기도도 다시 하고 말씀도 또 더 열심히 읽고 또 영상도 찍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리고 제가요 이 갱년기가 오고 몸무게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거의 제가 며칠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59.6인가? 60kg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 제가 키가 155cm거든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막달에 60kg에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막달 몸무게인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좀 쇼킹?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이어트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요리를 해서 올려보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식욕이 너무 왕성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이었더라? 3년 전인지? 3년 전?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대 몸무게 58kg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다이어트 음식들을 만들어가면 제가 굶고 막 요만큼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못해요. 일단 제가 그렇게 할 자신도 없지만 저는 사실 그 저혈압이 있거든요. 근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혈압은 약이 있는데 저혈압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혈압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뭐 그냥 진정제 같은 그 수액을 놔주고 다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요. 이게 피가 위로 가라고. 그거 말고 뭐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혈압을 낮춰주진 않고 그냥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혈압을 낮춰준 애들이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냥 안정을 취하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럴 바엔 집에서 누워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퇴원 안 된다고 지금 가다가 쓰러지면 우리 몰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냥 남편이 업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혈압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너무 많이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쭉 내려가요. 저혈압 증상은 어떠냐면요. 저혈압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내려가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어지러워요. 아니 이게 핑 돌죠.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혈압이라고 다 날씬하진 않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정말 토실토실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또 저혈압이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저혈압일 때 쓰러진 이유가 저혈압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저혈압인지를 제가 모르고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그 운동하는 데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놀래가서 저를 주무르고 그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저혈압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기계를 샀는데 계속 쟤도 저혈압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고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몸이 많이 아픈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저혈압이 계속 되는 환자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운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면 다시 또 이렇게 잠을 못 자거나 그럼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음식을 많이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면 이게 혈압이 내려가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내려가고 또 너무 피곤하면 또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아프면 내려가고 그래서 되게 힘든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서 좀 건강식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지만 좀 안 먹었던 게 흰 밀가루, 흰 쌀밥을 안 먹고 잡곡 위주로 빵을 먹어도 통밀가루 먹었고 거의 아무튼 건강식으로 해서 제가 양은 많이 안 줄이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때 58kg에서 51.5까지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제가 갱년기 되니까 제가 원래 달고 느끼한 걸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땡기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지는 못해요. 달고 느끼한 거를 저희 세 가족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서 누워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 요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 혼자 되게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봤거든요. 몇 분을 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뭔가 의욕이 살아난 기분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막 청소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제가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거를 하려면 이제 밀린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못했어요. 그것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아줌마의 푸념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셨죠?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시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평안한 그런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샬롬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같아서 샬롬은 평안을 비는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샬롬이라고 시작하고 샬롬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다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긴 영상 제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두서없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